네, 기록하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오늘 16번째 이야기고요.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지 소장님이 운전 중이신 것 같아서 저하고 박성욱 교수님하고 배선욱 선생님하고 셋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규 선생님이 잘 들어주시고요. 읽는 순서는 저하고 박 교수, 배선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요. 새로 들어오시거나 시간에 되시는 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혜희 소장님은 조금 전에 운전하는 것 같아서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성서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화를 내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은 구순이 넘은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잠시 자리에 누우려 하자 베개가 필요했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베개를 하나 달라고 하자 보호자에게는 베개를 지급할 수 없다. 필요하면 집에서 갖다 써라. 이게 병원 규칙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관실에 베개를 30여 개나 쌓아놓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선생님, 배고쪽, 오디오 꺼졌어요, 오디오. 몇 페이지인가요? 배고쪽, 5쪽 세 번째 가운데. 문단.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보호자도 제2의 환자다.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는 것인지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게 아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결여돼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반납하라는 말을 들으며 어두운 베개를 베고 비좁은 의자에 몸을 눕히자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지하철 승강장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내리려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서자 한 중년 여자가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얼른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내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여자의 배낭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대뜸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내리다가 놀라 지금 저한테 욕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를 향해 더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한테 무슨 몹쓸 짓을 해서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도 그래서 저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막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만 전동차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전동차 창을 통해 그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여자는 낼름 혀를 내밀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만 전동차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 무수히 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질서마저도 파괴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노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106쪽.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저 또한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떠올라 저를 분노케 합니다. 어떤 분노는 한번 떠오르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그런 분노가 웅크리고 있었는지 저 자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은 때때로 분노로 만들어진 가슴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마다 분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벌레처럼 저를 갉아먹습니다. 어떠한 분노든 인생을 쓰러뜨립니다. 분노에서는 제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단 하루라도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노의 가슴을 지닌 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제 삶이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는 이 말씀 덕분입니다. 주인숙 선생님, 107쪽. 107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가능하실까요? 107쪽 두 번째 문단.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제 분노의 가슴을 부드러운 손길로 씻어주고 재워줍니다. 더러워진 제 몸을 씻어주고 맑고 따뜻한 물과 같습니다.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석처럼 꺼내 생각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오늘의 분을 다 풀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품고 잠자리에 들었는지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하루의 분을 다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분을 풀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 하루의 분이 다서 풀립니다.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을 푼다면 제 인생 전체에 쌓일 분노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 김희옥 선생님, 네. 107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107쪽 107쪽 마지막 문단 스웨덴의 언어학자 107쪽 맨 마지막 문단. 제가 읽을까요? 예.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보주스가 쓴 오래된 미래에 등장하는 라다크 사람은 숀찬, 즉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예수의 사제인 헨리 나우웨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을 분노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기대를 분노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의 과거로부터 죽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부터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 그 자체는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분노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분노의 실체와 원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을 인자, 세계가 살인을 막는다는 속담도 있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성서 말씀도 있지만 단순히 인내만으로 분노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인간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화를 나게 하는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없듯이 인내보다 굳건한 정신도 없다. 집안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분노를 인내와 간용으로 수행하는 기회로 삼고 그런 값진 기회를 준 이에게 감사하라. 달라이 라마의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증오심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분노를 수행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같은 평범한 인간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 화를 참음으로써 화가 그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게 됩니다. 예, 주인숙 선생님. 신낙한 스님도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요. 김희옥 선생님. 그러나 저는 화가 나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더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아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라고 말한 것은 그녀 또한 화가 났을 때 아무 말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래 나도 단 한 번도 없었어 하고 말했지만 이 말 때문에 제가 상처 입은 것처럼 제 아내 또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틱낙탄 스님은 화는 일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안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안갚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매 순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소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네딕토 성인이 1500년 전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세운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는 보다 나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 7가지 순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다툼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화해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도자는 아니지만 제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 나름대로 수도적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매일 꼭 실천해야 할 제 삶의 큰 규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명, 되잖아요. 그죠? 명언이네. 살다 보면은 근데 이거를 갈 딱 때까지 씩씩거리고 자잖아요. 듣고 생각난 게,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결혼했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아무리 싸웠어도 잘 때는 같이 자라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것들은 또 풀릴 수도 있고,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술 자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루 좀 숙여야지 또 옆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생각났어요. 화가 안 풀려도 같이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자다 보면 떨어져 잤을 때보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보다는 그렇죠. 좀 낫지 않을까요? 훨씬 낫죠. 음. 등을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게 지금까지 여기 보면 109쪽 위에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이지만 너무 이 말에는 최악인 것 같아. 이 말은 진심이 아니잖아. 음. 진심이 진심이 아니어도 그 아닌 말을 말을 많이 발을 하잖아요. 들을 장시에는 맞아. 진심 화가 곱하기 나죠. 100으로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화가 난다고 절대 말을 함부로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08쪽 밑에 뭐 스님 이름도 틱낙한 생각한 틱낙해가 안 들어가. 유명하신 응, 스님. 틱낙한 스님도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면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 일단 화가 나면은 3초만 참아라. 그러면 또 말이 함부로 안 튀어나오니까. 참을인 자를 쓰면 된다는데, 그죠? 참을인. 잘 안 되죠, 저는 그게.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아예 그냥. 화가 나면 그냥 어, 어떻게 없애버릴까 생각하지.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철칙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싫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네. 역시 긍정의 그, 아이콘.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게 정답이다. 응. 또 명언을 날려보세요. 화나면 아니, 왜냐면 침묵하라. 어차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할 때 빨리 해야지 시간 지나서면 더 못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침묵하거든요. 화가 나면 침묵하라. 예, 조용하게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앞에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뭔가 마음이 틀어졌다라고 하면 입을 그때 딱 담아야, 아니 뭐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지 않으면 진짜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와. 아까처럼 그런 맞아요. 얘기가. 회사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막말 막 나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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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마음하고 머리하고 생각이 달라. 입하고 참. 응, 왜냐면은 그 당시에 걔는 그 상태니까요. 나도 뭐 악마네, 뭐, 괴물이네, 이런 소리도 막 듣기도 했으니까. 왜냐면 걔 그 상대는 지금 그 정도의 상태구나. 근데 나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 그래, 네가 그냥 못 지금 그 알아. 상태라면 악마가 돼도 좋고, 뭐, 마귀가 돼도 좋아. 어쨌든 지금 뭐 네가 풀리기만 한다면 내가 악마가 돼주고 마귀가 돼줄게 이러면서 이제는 예, 악마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기도 하죠. 나중에 가면 풀리지만 같이 또 막 악마가 되고 마귀가 돼가 같이 퍼보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야, 내가 화가 풀리면 내가 악마가 될게. 멋지다. 화가 날 때는
일단 어쨌든 지금 싸우다가 화가 나지 안 싸우다가 화가 나진 않잖아요. 그럼 일단 말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막말을 아무래도 덜 하게 되고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나쁜 말을 하긴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평상시에 또 이 존칭을 쓰거든요. 우리 여태까지 33년 살면서 계속 존칭을 쓰는데, 화가 날 때는 존칭을 쓰다, 반말하시나요? 화가 날 때는 존칭을 없을 때가 있어요. 아, 그게, 반대시구나. 음, 그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지, 분노 조절. 음, 음, 나는 화가 나면 그러세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도 반말하다가 내려 존댓말 쓰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그러면 더 화나는 거 진전이 안 아니야? 되게. 아니, 기뻤다고? 아니, 이제 아예.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여기 아, 제가 마누라가 화가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났구나. 알지. 신호지, 신호. 나 지금 많이 화가 났거든. 그럼 그게 화난 거네. 아니, 근데 이제 막 그 나쁜 말이 나오진 않는 거죠. 우리 제일 오래 결혼 생활하신 이용희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어떻게 화를 푸시나요? 부부간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싸워가지고. 없네. 안 근데 싸우신다는 얘기지. 맨 처음에 지하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겪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배낭을 메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복잡한 출근 시간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역을 지나가는데 이게 군자역에서 타야 되는데 한 대 보내고 다음 차를 타도 늦을 판에 꼭 타야 됐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낭을 먼저 집어넣고 우겨서 들어갔는데 이 떡대가 우람한 젊은 친구가 그 못 들어오게 양팔을 갖다가 이렇게 꽉 어머, 잡고 문을 잡고 있는 거야. 차장이야, 차장? 그래가지고 아니 이 친구가 조금만 이렇게 힘을 안 주면은 내가 탈 수가 있는데 이미 가방은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타고 다음 역 군자역까지 가면서 굉장히 불쾌하셨거든. 틱틱대더라고. 그리고 막 몸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음, 항의하듯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참 곤란한 지경을 겪었는데 음. 내가 거기서 이걸 손을 좀 봐 말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밀리는 그막 척하면서 발을 한번 밟아주시지 그러셨어요.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가급적 피해가지고 타는 게 음, 맞겠다. 내가 음, 자전거를 많이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음, 음,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대중교통에 좌석을 앉으라고 이렇게 한대요. 어,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은 경로석에 가서 앉는 게 예의다. 음, 그, 이 자리가 일반 좌석에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경로석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예의다. 젊은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음,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낮에 고생하니까 음, 음, 자기네들이 서 있어도 노인네들이 서 있어도 된다. 이렇게 배려를 한답니다. 그냥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맞아. 우리가 그 일어나라고 하잖아.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맞아. 나도 젊었을 때 밤새고 그리고 또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는 그런 적도 없잖아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보다 더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배려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이제 제가 챌린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하고 그리고 내 마음하고 이렇게 이 분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내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된다.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가 나는 일을 그 대상하고 내 영향을 받아서 내가 화난 이 내용하고 이거를 별개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앞,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이
화를 사기는 그게 아니겠느냐. 물론 뭐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런 식으로 이 습관화를 하면은 나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그 좀 좋은 습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낭독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 꼭 책을 준비해서 남자 목소리라고 우람하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용규 쌤 이야기 듣다가 두 가지 딱 생각이 서쳐갔거든요. 예, 예. 저도 며칠 전에 그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정말 그 아침에 저도 7시 넘으면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만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비가 오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안에 타가지고 우산이 덜 들어가 꼽히고 밖에서는 우산을 또 꼽으면서 서로가 밖에서 안에서 약간 우산이 두 개 딱 그 지하철 문에 꼽혔어요. 이 사람들이 그 우산을 아무리 빼려고 온 힘을 다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니까 이제 그 기사분이 그걸 보셨는가 딱 멈춰가지고 조심하라고 이제 그 얘기가 딱 스쳐가고 그게 누군가 먼저 좀 이렇게 빨리 비켜주면 탔을 건데 그 사람에 밀려서 그 젊은 청년 조금 해주면 우리가 가방은 들어갔는데 몸은 안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 되게 좀 당황스럽고 우리가 보는 우리도 당황했고 딱 그 얘기가 스쳐갔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또 젊은 사람이 일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김종원 작가가 자기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할머니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그 대학교 근처인지 젊은 청년이 가방을 메고 타니까 자기 할머니가 그 학생을 앉으라고 양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그 하는 얘기가 얘가 김종원이 어렸을 때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이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여기 앉아서 쉬면서 가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간의 의미, 그런 그 김정은 작가 말 한마디 하면 아들한테 이쁘게 하는 말 이런 걸 많은 의미를 담아서 그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냥 어른이라고 젊은 것들이 뭐 사가지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어른이 좀 더 존경스럽고 그런 대접을 받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딱 이야기가 두 가지 스쳐가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다는 걸 모르고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자동차 번호 바뀐다는 걸 아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저기 젊은 게 진짜 어른이 와도 자료도 양보 안 주고 괜히 서로만 나만 고약한 어른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진짜 옛 포항에도 지하철이 있나요? 아이씨, 포항에 지하철. 어디서? 있겠죠? 서울에서? 네? 임록쌤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저는 지금 포항에 지하철 포항에서 지하철 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포항에도 지하철 있나 그랬지. 아니 서울에 거의 음. 한 달에 한 번 가고 저때 포항에는 지하도는 있을 겁니다. 지하도는. 지하도 없어요. 차 약간 다니는. 아니 포항엔 지하도도 없네. 아니, 없어요.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저는 버스에서도 옛날 우리 때는 뭐 어쨌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당연히 일어났죠, 당연히. 연세 어르신이 있으면 양보하라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애들은 아마 그런 걸 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워갖고 할머니들이 당연히 그냥 자리 돈 음. 안 내고 타시잖아요. 음. 그런데도 당연히 내 자리인지 알고 막 내가 버스 타고 마지막 차를 내가 많이 타고 가는데 마지막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차를 타고 가면은 거의 학생들이 막 학원에서 다 지쳐갖고 막 잘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타갖고 어떤 학생 앞에 서갖고서는 안 비킨다고, 어디 어른이 왔는데, 자는 척하고 있냐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쪽을 주워갖고 애가 막 울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서는 내가, 내가 생각에는 나도 그러니까 엄마의 그때 엄마일까였거든. 우리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갖고서는 할머니 여기 내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저 학생 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와갖고, 진짜 졸고 있는 거라고. 자는 게 아니라 졸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할머니도 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내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힌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 할머니도 있어요. 어디서 니들 보면 그렇게 가르쳤냐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유 학생 앉아 공부한다고 무식하다는 힘들었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유세가 되면 안 되는 게 진짜 음. 어떤 사람도 그 30분을 목욕탕을 갔더니 너무 사람이 많아 가지고 30분을 줄 서서 기다렸대, 샤워하려고. 인제 다 씻고 마지막 헹구려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래서 언니랑 동생이 갔는데 동생이 이제 머리를 헹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비눗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래. 보니까 할머니가 이 여자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나 노인이거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저 안 보이시냐고 비눗물 떨어뜨린 거." "나 노인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 참 사람이 진짜 별사람이 다 있고 그냥 나이 든 거는 어떻게 보면 유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경을 해 주면 공경을 받으면 되고 막 그걸 또 내가 공경해 달라고 이렇게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아까 이용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제 아들이랑 엄마가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유 어른들이 좋은 세상 못 만들어 줘서 미안하다. 너네들이 좀 편하게 사는 세상 만들어 냈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힘든 세상이라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라 미안해." 그렇게 엄마가 아들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이용기 선생님 책을 많이 말씀이랑 읽으신 이게 어머니야. 맞닿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 수도 있는 것도 용기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엄마 탓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그냥 "내가 어른인데 기성세대인데 너희 지금 신세대들한테 너무 힘든 세상을 남겨줘서 미안해."라고 어제 인제 설날이라고 인제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딱 이용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생각났고 아까 말씀처럼 차비를 안 내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 지하철을 딱 그 시간에 타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춘천 가는 데나 뭐 산에 가시려고. 좀 그런 분들도 한 10 시나 돼서 나오든가 그러면 좋은데 꼭 출근 시간에 그렇게 나오셔 가지고 혼잡한데 더 혼잡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서울에서는 저기 그 인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지하철 있잖아요. 네. 거기를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바쁜 집에서 시간이잖아 그때는. 무료하니까. 응.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제발 늦게 조금 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 시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차 없을 때는 기차 탔을 때는 아 나는 분명 좌석을 비싸게 주고 좌석을 길게 가려고 좌석을 끊었는데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앉아 맞아. 일어나는 소리를 잘 음. 못하죠. 요새 이미 일어나서 MZ애들은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하고서 그냥 속 옆에서 서갖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기장이 가면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이제 표를 검사하니까 그 할머니가 입석이니까 할머니 입석사셔고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내 거를 보더니 앉으시라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제가 서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장애인석이 비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앉으시라고 그래갖고서는 넓은 데 가서 앉아간 적이 있거든요. 아주 연세 드신 분이 앉아 있으면 아 이거 맞아. 예, 일어나라고 하기가 그냥 아주 애매해. 참, 사람 살아가는 게 참 하는 일이야, 사소한 일이 맞아. 많나 보죠. 응. 네, 우리 오늘 어른들만을 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셌어. 우리 예, 옆으로 우리 샜어요? 너무 흥분했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누가, 이게 아니, 한 사람 얘기 꺼내면 그에 대해서 다 추억이 그냥 길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지 버물고, 않기 위해서 그 오늘 아니, 다 얘기했어. 예, 예, 교수님이 너희들 정신 네, 안 차리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아직도 지금 놀고 있을 거야, 아마. 추억이 방울방울. 예, 네,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렇죠. 부분이, 예. 이거 뭐, 해질 때까지 분을, 힘들 때 많죠. 저도 처음에 소장됐을 때, 한 사람하고 한 달을 갔거든요. 와, 진짜, 자면서도, 막, 나 혼자 막, 이게 막, 그거 있죠. 와, FP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되뇌이는데, 막 진짜 복닥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서로, 이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게 경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화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경험이 돼가지고 좀 많이 훈련이 돼서
지금은 역지사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이 있는 자리 항상 피하셨잖아요. 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논쟁, 뭐 이게 유대인들이 막, 이게 막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하시잖아요. 진짜, 그게 꼭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동일 그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리더 자리에서 해보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더라고.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득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얘기 안 하고 꾹꾹 참고 그냥 언젠가는 기도하면서 지냈던 세월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어 되게 좋은 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이게 뭐 화난다고 해서 막 얘기할 건 아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게. 가까이 저희가 있으니까. 가족한테 말고 남한테 화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화를 남편, 애들한테 내지 이렇게 밖에서는 별로 화를 내지 않지 않나요? 화가 맞아요. 나도 표현을 못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도 않잖아, 또. 음. 그게 사랑이잖아. 남의 길가 가는 사람한테 거지 뭐 일반 사람들 무슨 놈 화를 내. 내가 우리 학원 혜빈이한테 늘 하는 말. 엄마가요. 아니 근데 나 화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되게 뭐 뻔뻔한 사람이랑 예를 들어 어. 뭐 정말 여기처럼 부딪힌 게 내가 부딪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정말 요즘 발은 그런 거 무서워서 밟고도 못 말하지 않는 하잖아. 경우. 그러니까 보복 내가 들어서도 화를 못 내야 해. 될 경우도 남과의 사이에서는 화를 못 내서 나한테 화가 날 때가 있지. 지금 화를 그치. 내는데 왜 나는 화를 못 내는 거야 이러고. 발을 거기서 애들이 밟히면은 제가 발을 밟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 밟을 게 발이 아래에 있어요. 있어서. 이쪽하고. 우리 집 애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좀 화 좀 내라고 아빠한테 엄마가 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근데 제가 화 안 냈겠어요. 애들 안 보는 데서 냈겠지. 어.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보여지는 걸로 이제 답답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사원들이 항상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고객님 하면서 통화도 하고 만나서 상담하잖아요. 고객 대하는 거에 10%만 남편한테 내봐. 그 주로 애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엄마는 왜 우리랑 전화할 때랑 남들이랑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 이러잖아요. 아니, 애들이 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 저도 우리 김희 교사한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한테 반만 해보라고. 맞아. 근데 맞아. 누구나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재밌는 편안하니까. 얘기가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분도 CS, 고객 지원 이런 거를 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막 운전하고 싸우면서 가다가 딱히 고객한테 전화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네 고객님, 제 무엇이 불편한가요? 제가 도와드릴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났더니 나한테도 좀 그렇게 좀 해봐. 맞아요. 때론 가족을 남대하듯이 해야 돼. 남대하듯이. 어제 세월이 흐르니까, 동생이, 예, 저기, 근데 동생이, 이제 좀 늦었는데, 막 지금은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남편한테도, 야봐, 이거 이렇게 좀 해주고, 나 이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벽을 진짜, 뚫어야 되는데, 안 뚫려. 그 네, 벽을 허무는 방법은요. 일단 벽을 허물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벽돌 하나만 빼세요. 그러면 돼요. 뺄 그 생각이 벽돌이 뭔가 없어서. 찾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벽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아, 내가 임용쌤한테 그 숙제 내드린 거 있었는데. 뭐, 자고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 자기 전에 여보 잘 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숙제 안 했어. 오늘, 아하, 오늘 읽고 반성. 아까 하세요. 내 이야기를 아까 끝내려 하니까 동생이 이제 은행에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막 짜증 나가지고 막 그래도 짜증을 못 내고 코소리로 네 기업은행 임영입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전화를 딱 하면은 옥타브 딱 낮춰갖고 언니야 왜? 낸데 딱 힘이 없어 그러거든. 왜?
몰라. 막 이런 게 목소리 톤이 아예 그냥 옥타브 콧소리 올라가지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딱 내가 전화, 언니야, 왜 전화했노? 뭔데? 딱 이래 보거든요. 그게 이제 가족과 고객과 차이인 것 같아. 그 차이가. 목소리 톤에서 벌써 느껴지잖아. 그 가족은 얘기를 좀 그런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애가 딸내미가 전화를 해갖고서는 그 상담 전화 안 받는 딸내미인가 봐요. 바로 쟁이 18년 몇 년 들어가갖고 자기 이름이 18년인 줄 알았대. 너무 슬프다. 그래갖고서는 막 그런 얘기를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나는 하루 종일 듣는 게 18년이야 라면서 막 이제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 18년인지 알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아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저 나와갖고서는 슬픈 얘기네요. 야 딸내미 보고 야 때려 치라 그래라. 음, 야 좋은 얘기를 들어야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됐겠냐 그래서 그냥 아무리 우리도 뭐 어쨌든 문제 있을 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주변에 다 그런 뭐 거기서 멘트도 나오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는 뭐 욕하지도 않지만은 더 이제 그 동료 딸내미 생각해갖고 더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 맞아요. 저도 항상 끝에 인사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이런 친절이 당연한 건데 친절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인사하는 시간이 몇 번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 맞아. 네. 방금 그러니까 신랑 제가 하다 그래서 응. 과거에는 이 고객 지원을 하는 게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무지 싸웠어요. 막 뭐라래고. 근데 요즘에는 절대 안 싸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가능하면 예의를 갖추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 기계가 안에 있는 잘못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 거죠. 잘못됐든가 이런 거지.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닌데 가끔은 막 그 상담하는 사람이 화를 돋굴 때가 있어요. 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인정하면 되는데 되는데. 자기들이 변명을 하려고 그래. 뭔가를 막 뭐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불편함을 겪었다고요. 그러면 그거 전해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저희는 이렇게 상담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해요. 예, 그래도 예전처럼 막 뭐 집어던지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름이 18년이라고 그런 뭐 욕은 안 했지만 하여간 뭐 못지않게 막 화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좀 한번 분을 삭히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가족들하고의 관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화나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분이 막 속이 터져가지고 이제 또 말을 안 한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제 말을 하면 예전에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마음에 없는 말들이 자꾸 나가잖아요. 아까 우리 작가님 정우성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평생 살면서 당신하고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 막 이런 말들이 나가니까 안 하려고. 왜냐하면 아까 김혜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자리를 피했다는 게 이제 요즘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된다고. 아예 가지 않아야 된다고.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이긴다고.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주머니에 담배를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기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담배를 끊을 거면 아예 내 주변에서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야 돼. 그런 환경이 있는 곳에 안 가야 되고 술을 끊겠다는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란. 술을 끊겠다고 생각하면 술을 안 먹는 커피숍을 가든지 다른 빵집을 가든지 다른 데 가야지 그 위험한 곳.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 안전교육을 하면서 제가 중소기업 들어다니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이
안전교육을 할 때 첫 번째로 삼는 게 뭔지 알아요? 위험한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도 위험한 환경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안전교육하면서 그거는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펜스를 치고 하는 거는 임시방편이다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없애겠다고. 봄이 지나기 전에 뜯어서 없애겠다고. 왜냐하면 사고 나면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요소는 그쪽에 가고 나는 괜찮아 하고 버틸 게 아니라 안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오늘도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고요. 그러니까 분을 오늘 그 해지기 전에 그런 것도 해보고요. 우리 그 이미혁 선생님의 숙제뿐만이 아니라 여보 오늘 수고했어. 여보 잘 잤어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인숙 선생님 뭐 늘 하시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만 남들은 다른 사람 우리 김혜지 소장님 오늘은 용기를 내서 꼭 하면 처음에 반응은 그럴 거예요. 당신 미쳤어? 오늘 뭔 일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뱉어보는 그런 하루 되시면 한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둥이 박치기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쳤냐 소리를 3번 들으면 도미솔도 딩동댕동 돼버려요. 이렇게 미친 년놈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입술 박치기도 좀 해보고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어유 잠깐만요.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사라졌어요. 네, 다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그 막 사진 찍을 때 막 움직이면요, 사라지는 수가 생겨요. 매직쇼, 저희는 매직쇼, 마술쇼. 오늘 밑줄 박치기를 오늘 못 하겠네. 제가 코로나래요. 어제 갔더니. 아,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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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청 네, 어제 고생하셨겠네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어제 아침에 새벽에 코비가 났댔잖아요.